자, 어제 제가 386들이 대기업 취업 등 직장 취직하기 좋은 마지막 세대로 부동산 투기 붐 타고 또 자식 교육에 지금 이 교육세서 그러니까 계급농단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학생부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5년간 29명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0.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요. 어마어마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조국 부부도 학생부 조작 비슷한 지금 입학 관련 스펙 조작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386 컴퓨터가 AI 못 돌린다. 지금 유통기한이 다 된 386이다. 자, 이 사람들이 옛날 과거 이야기하고 시대상 기술 변화, 사회 변화에 못 따라간다. 주요 정책에 30년 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권력을 손에 쥔 이 386 과거 괴물을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취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으면 북한하고 손잡으면 된다. 무슨 평화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 안 어울린 이유가요. 이것들이 깡패 집단인지 군대인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더러웠습니다. 뭐 언더서클이니 운동권 서클 또 운동권 정파의 구조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상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내가 사회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서 대학까지 와서 군대 같은데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맨날 통제받아야 되냐. 그게 싫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허접한가 하면 86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이 이번에 태양광에 시끄러운 거 봤지요. 오늘 아침에 보면 불량급식 비난 집회를 하던 정의당 간부가 약을 대전에서 운영하면서 이웃 고등학교에 먹고 남은 음식을 꽉꽉 미기고 장애인 이야기예요. 장애인. 그리고 이 급식 준 뒤에 정부 보조금을 갖다가 챙겼다는 겁니다. 강사비도 수백만 원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 빼먹으려고 장애인 야학했다라는 지금 정의당 간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내가 정의당이 아니 불의당이거나 불안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이 386들이 무식한 것들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좀 무식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공부라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책 한 족보 7, 8권 보고 나면 나머지 그냥 훑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무슨 운동권 지식, 무슨 소련이나 이런 데 계급투쟁사 뭐 이런 거, 혁명사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 아무 자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를 읽고 필명으로, 차명으로 글 쓰고 무슨 철학 쓰고 이런 애들이 부러웠어요. 아, 나는 왜 저래 안 될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글마들 다 쓰레기였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강철 스신했던 그런 거 믿고요. 지금 보수로 돌아선 사람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사파 돼서요. 김영환 씨는요. 무슨 보수운동 사회활동할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허접한 글들을 읽고요. 주사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식한 것들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세계화가 무너졌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에서는 지금 파퓰리즘이 덕세해서 기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근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성장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거.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지속되면서 인간이 지금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고민하지 않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된다고 이지랄하는 놈들이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끌어가면 청와대나 국회에서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른이 민주당에 대선 후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트럼프가 바이든 잡으려고 저러다가 자기한테도 불똥이 튀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한테도 워런 같은 정치인이 있었으면 하는 기사가 있어요. 자, 워런은 뭐 한때 인대한
DNA가 있다 했다가 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별 의미 없는 수준인데요. 그걸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 뭐 부유세, 뭐 IT 공룡기업 해체, 대학 무상교육, 전국민 건강보험 이런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갖다가 내쏟아서 민주당 경선에서 안 될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 연속으로 아이오와 뉴햄퍼스에서 이기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상승세에 나름 대안과 미래를 제시하는 전략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한테 이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사회과학 소득이 있는 사람들, 좀 어려운 책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잖아요. 그래서 나름 똑똑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고 또 고칠 줄도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은 다음에 집에 있다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하다가 환갑이 넘어 정치판에 뛰어들어 미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변하는 시대에 대해 이해하고요. 또 이 사람이 이런 융통성을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 후보는 제가 볼 때 지금 90%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에 진출하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 있는 이 진보 좌파라는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문재인이 왜 고집을 피우나? 왜 조국에 집착할까? 자기는 운동권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럼 조국이 제대로 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을 해서 조국이 그래 밀고 가는데 적임자라고 그럴까? 2년 동안 적을 많이 쳐 죽여서 일 잘한다고 저럴까? 아니면 조국이 사람을 꼬드기는 재주가 탁월해서 김정숙이 설득이 돼서 저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데 문하고 조국 둘이만 알고 있는 정보가 민감해서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보 역량은 압도적인데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이 전부 청와대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지금 이것도 정지해 있어요. 어느 정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경찰, 검찰, 국정원 온 사방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다. 지 정보만 지가 모른 척했죠. 그걸 2년 2개월을 했으니 고급 정보, 민감한 정보, 비밀, 가족, 대통령 가족,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관계가 미묘해져서 못 떼낸다라는 제 예측이 언론도 대충 지금 맞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석에서 지금 욕을 한대요. 이해찬이 무슨 약점이 잡혔나?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은 청와대 말 잘 들을 거라는 예스맨 김진표와는 달리 할 말할 사람으로 여겨져 청와대 뜻을 어기고 의원 당원이 대표로 뽑아줬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저리 대먹었냐고 요즘 사석에서 조국 사태 이해찬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난리라는 겁니다. 자,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이다라고 지금 이해찬과 지도부가 이야기를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몇몇 의원에게 중앙일보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안 된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건데 지금은 친구 의원끼리도 말 조심한다. 이게 북한이지.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친한 의원도 조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입을 다물더라. 충격받았다. 왜 그러냐. 문재인의 조국 수호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당이 지금 친노 비노론 싸우다가 노무현이 저리 됐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 잘못하면 공청 간다. 이렇게 다 겁먹고 있고 금태섭이하고 박용진이가 소신 발언한 거는 그냥 돌출성으로 그 친구들이 튀어보려고 한 거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 친문 공천이 될 건데 결국 이런 길들여진 친문들이 의총에 간들 토론이 되겠냐. 어디 가도 안 된다.
그래서 대표가 모두 발언에 검찰 조국 수사 어이없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하도 시원찮으니 조국 끌고 가도 이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핵심 지지층은 뭉치겠지만 상식 있는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 다 도망간다. 그러면 쓰납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한석도 건지기 어려울 거다. 자, 그래서 청와대와 당이 조국이 법 어긴 게 없는데 왜 물러나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니 진영 논리다. 정치는 법 이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진보는 신상에 더욱 엄격해야 된다. 또 말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서른이 조국 집회 참가 학생이 1% 미만이다 했더니 많이 욕먹었다. 그 사람 바른 소리 잘했는데 요즘 왜 저런지 모르겠다. 조국이 뭘 잘못하든 정권 살리려면 안고 가야 돼 한다는 열혈 지지층을 의식한 거냐. 이 지구상에 히틀러를 좋아하거나 유석춘 좋아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있겠지. 문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진보신문도 조국한테 정 돌리지 않았냐. 우리 지지율이 당이 잘해서 올랐냐. 자, 특검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 해놓고 대통령이 위법한 게 없다고 조국을 감싼다. 법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조국이 꽁지만 나면 새끼줄 붙잡고 이게 새끼줄이다. 강변하는 꼴이다. 조국이 기소되면 당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몇몇 의원이 조국이 기소되거나 정경심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해찬이 워낙 부담스러워하니 의원 다수 이름으로 촉구를 할까 생각 중이다. 대통령이 들어주겠냐.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조국 기소나 정경심 구속이. 자, 조국이 일 간담회에서 해명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실기했다. 본인도 당도 버티기 어렵다. 검찰이 근거 없이 저러겠냐. 딸 표창장 위조는 부끄럽다. 사모펀드는 메가톤이다. 그 제목으로 기소됐는데도 재판 지켜보자고 장관 시켜주면 안 된다는 게 의원 중론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뭐하냐. 강기정이가 노력을 한다. 조국 앉히기 전에 임명에 신중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도 했다더라. 또 조국 문제를 비판한 박용진 의원과 대화하면서 박용진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래, 저도 뭐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강성이지만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면 좀 순수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운동권의 대의는 어디 가고요.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한 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정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몰염치하고 뻔뻔한 386이 안 되려면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 한번 보세요. 특근 계급농단의 고착화에 앞장을 서서 하고 있고 문이 떠받치고 정권의 핵심들이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완전 386의 실체는 이렇게 뻔뻔한 것들이고 과거의 주사파 운동 행글로 지금 3, 40년을 먹고 사는 놈들이다. 세상에 바뀌어도 그 놈들은 그 이전에 비판하던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의로워야 된다 하지만은 그 기대가 대통령제의 핵심이지만 우리가 보는 대통령은 공의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지저분한 대통령들만 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이라는 교단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대요. 최종적으로. 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 맨날 기도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 그럽니다. 하는 꼬라지는 교회에서 자식한테 목사 물려줘요. 그래서 정치나 교회나 종교가 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어도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계급농단 사회에서 그냥 북에서 귀찮게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 진짜 애완동물만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대중이 되다 보니 저런 공의로운 대통령이 아니라 저런 불의한 대통령이 지금 있어도 쫓아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맨날 가면 벗어진 사이비 진보의 집단 히스토리다. 조국 사수의 386들이 나팔수로 나섰다.
뒤집힌 논리로 검찰 언론 공격하고 궤변 거짓말로 헛발질 추태한다. 보수라면 조국 장관 상상을 못한다. 진보의 도덕 깃발은 어디 가고 광기만 남아 나라 이 꼴 만드냐. 제가 조선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애장 통합이 명성교회 세습한 부분에 대해 크게 기사를 써서 비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저런 세습교회는 보수다 해서 비판 자라납니다. 자, 앵그리 블루 집회 한마디도 보도 안 하면서 동아일보는 보수 집회가 재미가 없다, 바꿔야 된다 합니다. 좀 웃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이 386의 시대는 끝이 났다. 저는 장막을 내려야 된다. 자, 대가리가 썩은 공룡은 그냥 멸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